인사드리겠습니다. 김병철 상무입니다. 네. 목소리가 잘 들리세요? 만약에 이 목소리가 잘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오른쪽 손가락으로 코를 이렇게 좀 대주세요. 이렇게. 잘 들리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예. 방금 저희 사회 보시는 사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좀 약간 흐린데 정말 이 제인센 그룹의 교육을 하늘이 돕는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2-3시간을 교육 속에 이렇게 딱 몸담고 있다 보면 막 나가고 싶고 설레고 그럴 텐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우중충해서 교육하기 아주 좋은 날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또 달리고 싶다고 막 이런 표현 하셨는데 오늘 교육 끝나고 비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교육 끝나고 열심히 달리시고 저녁에 가볍게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하루를 마감하시면 아주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에 앞서서 좀 드릴 말씀이 사실 본사 교육은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1시간 넘게 아니면 또 길게 2시간까지 하는 이 교육 속에 혹시나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스폰서 내지는 파트너한테 들었던 내용과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이 잘못된 거다. 왜 틀리게 알려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준은 조금씩 변해가고 그리고 저 또한 이 엔젝타 근무하면서 또 조금씩 변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널리 인지하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엔젝타의 성장 스토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엔젝타 스토리를 풀어내면 그 안에 성장과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아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두에 또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얼굴을 보여주셔야 제가 뭐 특별히 대단하지는 않지만 본사 직원의 힘으로 소정의 선물을 좀 드릴 때 얼굴을 좀 보여야지만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검은 화면에 이름만 이렇게 뚝 띄어 있으면은 제가 그분이 이렇게 제대로 보는지 안 보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제가 화면을 좀 보고서 좀 굉장히 적극적인 눈빛이 보인다 그래야지만 제가 선물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화면을 좀 열어두시고 교육 중에 살짝 내가 좀 어디가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살짝 그때 꺼놓으시고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꺼놓고 와서 화장실에 들으셔도 되고. 자, 이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분명히 네트워크를 시작할 때 회사를 분명히 봐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엔젝타 10 몇 년 동안 교육 다니면서 항상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네트워크에 몸담는 처음 이렇게 발을 디디는 분들의 대부분이 네트워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확률적으로 사람 때문이거든요. 사람. 나를 소개해 준 사람. 그 사람이 굉장히 신뢰감이 있냐 없냐에 대한 어떤 기준 때문에 네트워크를 시작을 하는데 사실 그게 틀리진 않습니다.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다 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누군가 만날 때 좋아하는 마음으로 만났지만 마음속에 항상 이 사람을 책임져야지 이런 마음을 갖진 않잖아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이 있고 안 끄덕거리시는 분은 끝까지 책임을 다 지려고 하시나 보다. 예. 그런다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생각이죠. 책임을 지려고 하는 생각은 좋은데 일을 하다 보면 상황이 살짝 어떻게 여의치 않게 예상치 않게 흘러갈 때 변수가 생길 때는 이유 어쨌든 뒤에 보이는 이 회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상당 부분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들어오든 아니면 일반 방판을 들어가든 아니면 키우는 자녀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첫 번째 봐야 할 거는 회사죠. 회사. 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정신을 갖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는 회사를 먼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장님 사진이에요. 지금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한번 제가 갑자기 투명인간처럼 보이죠? 회장님 보여드리려고 뒤로 빠졌더니 저는 투명인간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회장님을 좀 주시해서 보시면 돼요. 열정적으로 교육하실 때의 모습이세요. 눈빛 보시면 굉장히 좀 날카로우시죠? 지금은 이제 70이 넘으셔가지고 우리들 나이로는 굉장히 연로하다 표현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정확히 이름을 따지면 러셀 에드워드 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은 닉네임 이래가지고 이름이 길다 보니까 가운데를 빼서 러스홀 이렇게 줄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좋을까봐 특수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투명인간이 됐다가 살아났다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명인간이 돼가지고 지금 교육 속에 졸고 있는 분들 바로 넘어가가지고 확 뽀뽀해 버릴 겁니다.
자, 여자분들 긴장하세요. 남자들한테는 안 넘어갑니다. 주로 여자 쪽으로 넘어가니까. 예. 자, 그래서 회장님에 대한 어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저 또한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 조금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은 역사적 어떤 사실 속에 전쟁도 있었고 또 일제 식민지도 있었기 때문에 외부를 받아들이는데 약간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DNA들이 쭉 이어져다 보니까 그나마 저 노란 머리를 만나면은 예전 사람들은 두려워하기까지도 했어요. 말도 안 통하. 아, 노란 머리 했더니 또 우리 배소영 사장님이 그래 너 노랗다. 놀아서 좋겠다. 아무튼 이뻐요 사장님 너무 이뻐요. 자, 그래서 저도 처음 뵀을 때 굉장히 좀 적대감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좀 어떻게 대화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상대해야 되나 이런 게 좀 거부감이 있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제가 그런 마음을 왜 가졌는지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못해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렇게 외국인을 만나면 두려웠던 거죠. 지금은 기기가 발달돼 가지고 구글에 들어가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그 나라를 딱 한 다음에 한국말로 얘기하고 딱 하면 얘기해 줍니다. 제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 회장님이랑 이런 연이 안 이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구글이 그렇게 잘 되지 않았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두려워했었는데 장시간 만나보니까 회장님이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존경할 만한 그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한국 분들은 일단 저 또한 포함해서 만나면은 상대방이 어떤 제스처를 취하거나 나의 감정을 건들면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바로 이 감정이 드러납니다. 좋게 대하는 사람한테는 좋게 하고 적대감을 드러낸 사람한테 똑같이 적대감을 드러내죠. 한국 사람들의 성향이 대부분 그래요. 저도 그렇고.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가니까 그게 조금씩 덜할 뿐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회장님을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물론 직원들이야 뭐 회장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의당 뭐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되고 회장님 또한 직원들을 자상하게 대해 주시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봤던 가장 큰 내용 중에 특이점은 수많은 사업자들과 미팅하는 과정 속에 같이 제가 있었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우리나라의 리더라고 일컬어지는 분들이 어떤 회사를 찾아와서 요구 조건과 함께 회사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폄하하고 함부로 하고 보상품에 대한 문제점,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물론 안 그런 리더분들도 덜어 있지만은 제가 봤던 한 10이라고 봤을 때 7, 8은 대부분 회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과연 이 회장님이 어떻게 나올까를 봤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 표정, 말투가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나긋나긋하고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해요. 나가는 그 순간까지도. 전 그게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내공이 웬만히 쌓여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들이. 한번 인생살에 돌이켜보세요. 어디 가서 나의 존재를 함부로 무시하면 바로 튀어나가죠. 우리나라 성향상. 그게 뭐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성향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근데 회장님이 몸소 직원이 있어서 이런가 생각할 수 있는데 십몇 년을 그렇게 제가 딱 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가식적인 게 아니라 저분이 그동안 비즈니스를 얼마만큼 자기를 이렇게 단련해 왔는지를 아주 직접적으로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은 통하지 않지만 분명히 내가 이분을 따르고 존경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네트워크에 짧게나마 십몇 년 있는 동안 대부분의 리더들은 내가 뭘 하고 있고 내가 잘했던 거, 찬란했던 시절을 많이 얘기합니다. 어려웠던 시절은 덜어 얘기하지 않고 대부분 내가 잘 나갔었던, 내가 어떻게 일했었던, 나 이랬던 사람이야. 이런 어떤 주목성 얘기, 나를 대우해달라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물론 그게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마지막 사람을 담을 때는 결국은 인격이거든요. 인격. 그런 인격들은 자기 입으로 내놓지 않아도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가 날 수밖에 없어요. 회장님을 제가 처음 봐서 회장님 또한 직원들을 수천 명 봤을 텐데 김병철이란 제가 이 십몇 년을 버티고 자기하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스쳐가는 직원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입사했을 때는 지금의 직급이 아니었거든요. 근데도 사람 하나하나를 이렇게 굉장히 소홀히 대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대하는 거 보면서 아, 이분이 적어도 어떤 인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문득 제가 이 화면을 봤는데 사장님들 얼굴 보고 하고 있느라 제가 눈이 이렇게 한쪽으로 쏠려 있는 거지 사팔이 아닙니다. 제가 제대로 보려면 화면 이렇게 모니터 보고 이렇게 하면 여기 보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사장님들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 순간 눈이 확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알고 봤더니 김 이사가 뭐 김상무가 사팔이었구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화면 속에 나온 우리 사장님들 얼굴 보고 얘기하느라고 죄송합니다. 살짝 엇나가서. 그래서 제가 회장님 옆에 보시면서 아 나의 어떤 성격과 인격은 누구를 대할 때 나타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누구를 대할 때. 그건 지극히 비즈니스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내 가족, 친구, 친척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이렇게 하는 파트너분들까지 같이 만날 때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는 적어도 내가 대우를 받기 바란다면 상대방을 존중해 주셔야 대우가 돌아옵니다. 저는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러면 그건 사실 깡패죠. 깡패. 양아치나 그런 거죠. 대부분 좋은 인격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표현할지를 몰라서 자기의 인격 가치를 짧은 시간 안에 드러내고자 할 때 그런 행동들이나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잔잔히 묵묵히 일하다 보면 인격이 높은 분은 또 인격이 높은 분을 알아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영어로 대화할 수 없는 이 순간이지만 회장님 눈빛만 봐도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회장님을 존경하고 따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이 회장님 자랑을 왜 할 수밖에 없냐면 본인이 와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근거리에서 오랫동안 지사장님 빼고는 가장 오랫동안 봐왔던 제가 회장님을 그나마 어떤 분인지 성품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성품과 정신이 곧 엔젝타의 정신이에요. 회사는 오너의 정신이 녹아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너를 아는 것도 굉장히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회장님은 제가 이제 놀란 게 두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 주머니가 여유로워지면은 행동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편해지니까. 사람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흔히들 들었던 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죠. 회장님이 처음부터 부를 이루진 않았지만 부를 이루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전문 경영인을 내세우거나 아니면 내가 믿을 사람을 내세워서 회사를 대리 경영한다든지 아니면 지침만 내리고 자기의 여가나 자기의 취미를 누리지만 회장님이 아직까지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내가 결국은 같이 뛰고 있어야 잘 파악이 되고 그리고 회사를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업계 리더들은 조금만 성장하고 나면 놓쳐. 항상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찬 장군이 되려고 하죠. 어쩌다 나와서 칼 한 번 딱 꽂아가지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하려고 하는 리더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게 또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 멀어지는 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몰라요. 물론 본인과 같이 열심히 뛰었던 사람들을 복제하는 게 우리 업의 게임인데 그게 완벽히 복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들여다는 봐야 됩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회장님은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회사를 경영하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참여를 하시면서 작은 거 하나를 챙기세요. 때로는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넌덜머리 나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나 그런 챙김이 그런 세심함이 잘못 갈 수 있는 걸 조금씩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아래 참분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수많은 장점 중에서 오늘 두 가지 장점 정도는 분명히 얘기를 해드리고 넘어가야 엔젝타의 성장 스토리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의 진행되는 얘기는 지루하거나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얘기는 굉장히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해도 사실 뭐 내 갑자기 즉각적인 수당이 돼야지만 더 즐거운 얘기거나 눈이 활짝활짝 떠지겠지만 그래도 이 얘기 속에 앞으로 사업을 내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제가 좀 말씀드리니까 지루해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 지루해하실까봐 제가 또 커피 하나 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어떤 분을 드릴지는 마음속으로 이미 정했어요. 저 박명화 사장님이 머리에 구루마를 말아놓고 얼굴을 반쯤 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그 모습 굉장히 괜찮아요. 사실 이 정치적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대법원장 모일 때
여자였던 분이 차에서 내릴 때 앞머리 뒷머리 구르마 말고 내렸죠. 예, 법관 여자분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고 내리면 굉장히 참신했어요. 아, 이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는 데 대해서 꺼리낌 없이 해도 된다라는 걸 아주 보여주는 표본이었죠. 법관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박명환 사장님께서 구루마를 동동 마르셨는데 괜찮습니다. 굉장히 넉넉하고 푸짐해 보여요. 저런 건강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박명환 사장님한테 제가 또 커피 한 박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어머 상무가 되니까 막 제품을 남발하거나 막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교육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면서 하면은 피곤해하고 졸면은 째려보거나 받치면 되는데 이 줌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원거리고 화면으로 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래서 혹시나 지루하고 짜증나면은 손 밑으로 저한테 욕하고 그러세요. 막 이러고 이렇게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나름 스트레스를 풀으시면서 교육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거 두 가지 장점. 우리 회장님의 어떤 경영 참여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데에서 한결같다. 이거는 굉장히 본받아야 할 굉장히 장점입니다. 제가 또 얘기하지만 이 한결같다라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저 말하는 저도 사실 창피합니다. 제가 아주 울그락불그락 다혈질의 표본이었어요. 제가 얼마나 즉각적인 화를 잘 냈는지 아주 정말 제 소시적의 주변인들은 세상에 저런 미친놈이 없다 막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이야 조금 나이 먹어서 유해진 거지 눈매도 굉장히 날카로워가지고 샤프하다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전 어릴 때 잘 몰라서 샤프하다 그러면 잘생겼다고 표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나이 먹어서 보니까 날카롭다는 걸 샤프하다고 하는 거니까 지금 혹시 샤프하다는 걸 잘생겼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빨리 버리세요. 굉장히 날카롭고 예민한 사람들. 샤프해 그런 거예요. 근데 물론 좋은 의미도 있는데 꼭 칭찬만은 아니다라는 거. 우리 이제 신지현 사장님께서 이제 들어오셨네요. 신지현 사장님께서 아까 투명인간처럼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제 얼굴이 보입니다. 뒤에 계신 분은 누구세요? 25년 전의 얼굴이신가요? 아니면 아무튼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회전이 장점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이걸 또 안 넘어가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인 히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투명인간으로 변해도 놀라지 마시고 제가 한 2002년부터 2013년 요 짧게 갖고 온 이유가 엔젝타의 이 코리아 설립기가 중요합니다. 2006년이에요. 2006년. 엔젝타는 2003년에 멕시코에서 오픈을 했고 그 뒤로 3년 뒤에 한국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에서 현재 22년을 빼면은 대략 설립 연도까지 포함하면 19년 정도 된 회사예요. 근데 왜 멕시코에다 오픈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고 제 얘기를 들으셨겠지만 멕시코는 그때 당시 지금은 아마 10위권으로 벗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 직판 기업의 7위 정도를 달리는 굉장히 글로벌 시장으로 우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는 땅도 넓고 인구도 세계 10위에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인구수를 갖고 있어요. 네트워크는 결국은 사람을 같이 끌어야 하고 같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구수 많은 게 전략상 유리한 지역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젊었을 때 멕시코 지역에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멕시코를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땅, 강활한 어떤 자원, 인구를 갖고 있지만 멕시코는 어떤 정치적 수준, 문화적 수준 때문에 선진국 반열에 못 올라서고 엄청난 인구들이 아침에 미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그런 노동의 의존을 거의 미국의 한 70% 가까이 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멕시코를 좀 폄하할지 모르겠으나 발전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나라인데 단 나라가 덥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의욕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질서적 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아직 크게 성장을 이루는 나라는 아닙니다. 근데 멕시코는 굉장히 대단한 나라이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멕시코에 먼저 오픈을 하셨어요. 그리고 성장을 쭉 해오시고 4년, 5년 거치면서 남미 쪽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글로벌 사업을 진행을 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아시아는 일본이 거의 1등이었습니다. 직판 시장은 미국, 일본 두 나라가 거의 좌지우지했었어요. 최근에서야 중국이 껴들어왔지만 중국은 국가적으로 네트워크 기업을 인정하지 않으나 워낙 인구수도 많고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본주의 국가를 조금 받아들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산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불법적인 네트워크 사업이 진행하면서 네트워크 규모가 엄청 큰 나라이면은 또 상무님 하면 잘 봤습니다. 이러면 저한테 힘이 되는 멘트입니다.
송하임 사장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나마 얼굴이 조금 하얘져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미국, 일본이 좌지우지하고 있었는데 회장님은 보통 외국의 기업들은 일본을 먼저 놓고 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한국을 먼저 선택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을 봤는데 한국인들의 어떤 열정과 어마어마한 힘을 봤다. 그런 생각도 있으셨는데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다시 한번 훑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 인터뷰에 한국은 다 같이 하는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일본은 다 같이 하는 문화는 없죠. 더치페이의 강국, 혼자의 강국이죠, 일본은. 그러나 한국은 같이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나라, 어떤 국민도 따라올 수 없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대한민국 국민은 정을 한번 느끼거나 정을 한번 주면은 끝까지 갑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무모해 보였나 봐요. 왜 합리적이지 않고 분명히 관계를 끊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이라는 거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엔젝타를 한국에 뿌리내리면 이 정문화와 올고준 회사의 어떤 정착이 이루어지면 아마 어마어마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라는 거를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서 2006년에 한국에 오픈을 한 겁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사실 찌릿했어요. 왜 찌릿했냐면 맞습니다. 사실 한국이 다 같이 하는 문화가 있죠. 아직까지도 제 나이에는 혼자 가서 어디 가서 밥을 먹고 혼자 술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해요. 이유에 어쨌든 같이 가고 우리 자랄 때 아시잖아요. 심지어 여자들은 화장실도 같이 갑니다. 전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요. 전 남자들 화장실 같이 가는 거 이해합니다. 조준만 잘하면 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 더럽게 얘기해서. 어쨌든 여자들이 막 손잡고 화장실 같이 가는 거에 대해서 저 굉장히 놀랄 정도로 그만큼 한국인들은 같이 하는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를 도우면 굉장히 오래 끝까지 가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조금 어긋나고 잘못해도 그 정으로 한번 맺어지면 받아들이고 용서합니다. 이런 문화를 회장님은 꿰뚫어 보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정이라는 것이 좋은 거로 작용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시너지를 발휘하지만 나쁜 쪽으로 작용할 때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의 핵심 중에 이 정은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적어도 우리는 비즈니스로 모인 겁니다. 비즈니스. 물론 정관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만나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에 하나 정이 아닌 비즈니스로 들어섰을 때는 그때는 정을 살짝 잘 싸둬가지고 냉장고에 넣어 놓으셔야 돼요. 이 비즈니스만큼은 정이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가 내 파트너를 도울 수 있고 내 스폰서를 도울 수 있는 겁니다. 나를 도와줘. 네트워크 오면 흔히 예전에 항상 그랬어요. 나 자격증 시켜줘. 나 추천인 달아줘. 그게 사업이에요. 그럴 거면 내 자식 데려다가 자격증 시키고 추천인 달아주죠. 그렇게 사업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끊임없이 그런 행태를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이건 분명히 내가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트워크 사업이 아니라 동네에 치킨집 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이 와서 팔아주겠죠. 근데 전화해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치킨 좀 먹으러 와. 치킨 3마리만 사줘. 이렇게 계속 전화할 수 없어요. 근데 유독 네트워크 와서는 갑자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왜? 같이 하는 사업이라는 걸 잘못 해석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철저하게 이건 내 비즈니스고 내 사업 역량이 어떻게 퍼져나가는 거에 따라서 나의 조직, 나의 파트너들이 성장하는 게 달려있는 겁니다. 흔히들 내가 계보상 맨 밑에 달려서 내가 혹시 이 끝물 아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럼 만에 하나 그런 정신이 계속 이어왔다라면 이 네트워크는 한국에서 30년 이상은 유지해오지 못했을 거예요. 결코. 그런 생각이 다 팽배해 있다라면. 근데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쌓아가냐는 겁니다. 흔히들 어떤 회사에서 리더가 안 맞아서 분리되거나 아니면 어떤 안 좋은 관계로 유지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열심히 뛰고 그런 정신이 내려가지면 싸울 일도 언쟁을 벌일 일도 감정이 상할 일도 없습니다. 왜? 열심히 뛰는 사람은 인정하거나 보일 수밖에 없어요. 혹시 자식을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공부를 안 해서 혼을 내도 열심히 하고 있는 자식을 가서 뒤통수를 때리진 않잖아요. 그죠? 자세히 봤더니 그 책이 아니면 때려도 되는데 이 어쨌든 성적은 안 올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만 보면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네트워크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지면 더 이상 뭔가 문제가 될 일이 없습니다. 설사 내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과 방법이 달라도 그 상황이 열심히 커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를 안 따르지? 왜 내 방식대로 안 하지? 저 방식은 또 아닌 것 같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런 생각은 할 수 했다라면 그만큼 보여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능한 것 중에 하나가 추측과 판단이에요. 해보지도 않고 껴있지도 않으면서 한 번 보고 추측하고 한 번 보고 판단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 사업하시면서. 만에나 회장님이 비즈니스 스킬로 내공을 쌓아놓지 않았다라면 어떤 리더 만나가지고 한 번 추측하고 판단해서 다시 미팅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회장님은 그런 생각을 안 하세요. 결코. 그 사람을 알기까지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네트워크 그다음에 특히 엔젝타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끊임없이 물어보시고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지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혹시 네트워크 사업을 단순히 사람을 빨리 끌어오는 거로만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그 부분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 생각을 충분히 교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업을 원한다라고 하면 한번 지켜봐 주시고 그 대신 그분이 원하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던 성과를 분명히 만들어내도록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내가 했던 방법이 잘못됐구나. 아니면 뭐가 틀렸구나. 그리고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지시하고 무조건 따르는 관계는 아니에요. 왜? 각자 살아온 관습, 생각, 가치관, 학력이 다르기 때문에 단방에 같이 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완벽히 100% 싱크로 100% 나올 수도 없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쉬우면서도 어려운 사업인 이유가 결국은 사람 마음을 통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네트워크는 어떤 개념을 갖고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하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리학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얼굴도 펴세요. 그럼 갑자기 막 심각해지고 이규일 사장님 아까 커피 주실 때만 해도 차 천장을 뚫고 나가시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더 심각해지고 그러시는데 자 이거는 제가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회장님한테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다 종합해서 과연 우리는 리크루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과연 사람을 어떻게 사귈 것인가 이건 결국은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일이에요. 나중에 지나면 내 가족보다도 더 오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같이 울고 더 같이 웃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런 사업을 가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하는 사람을 그렇게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열려야지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무언가 잘못됐어도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보세요. 내 자식이 사업한다고 보시면 내 자식이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는 내 자식이 왜 그랬는지를 이만큼이나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키워왔고 개성향을 알기 때문에.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그 파트너, 그 리더, 그 스폰서 왜 그랬을까를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해야지 그랬으니까 죽여버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 관계로 진행되면은 결코 롱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다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이 올라오면은 감정 이상의 말을 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 이상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이 젊은 애들이 그런 주체를 감정 주체 못해서 갑자기 막 불특정 다수한테 사건을 일으키는 사람 종종 나오는데 우리는 적어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을 해가면서 조금 표출을 하면 파트너나 스폰서들이 왜 그랬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이유를 들어보고 두드려내시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정도 기회를 주셔야지만 정이 통하고 가슴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을 조금 같이 갖고 진행하시는 게 훨씬 좋을 거다. 제 이런 얘기가 제가 뭐 어떤 대단한 자격증이 있거나 엄청난 공부를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심리학의 본질은 결국은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리고 내 생각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예요.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 것이냐를 걱정을 합니다.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고 좀 더 멋있게 하려고 그러고 좀 더 편안하게 여러 사람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심리학 철학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적어도 내가 그런 테두리 안에서 나의 어떤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표출해야 되니까. 굉장히 지극히 단순한 거기 때문에 엄청난 공부를 해야지만 깨우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그래 내가 조금만 이해하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이해는 내가 수많은 거절을 당할 때도 충분히 나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러 가서 100%다 리크루팅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거절을 당합니다. 싫다고 하고 면박도 당할 때 있고 굉장히 감정이 상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해야 됩니다. 아, 네트워크를 하지 않을 사람이라 생각 돌아와야지 거기에 계속 상처를 받고 그 상처받은 감정을 계속 내 가슴에 품고 있으면 결코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더더욱 충격적인 거 내가 같이 일했던 파트너가 떠날 때 그거 충분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다 맞아낼 수는 없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나는 대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비두시면 돼요. 단 떠나는 이유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떠나는 이유 정도는. 왜? 반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떠나는 이유가 내가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스폰서가 될 수도 있고 제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 전화했는데 응답하는 직원이 굉장히 불손해 떠날 수도 있어요. 떠나는 경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왜 과거의 데이터를 수집하겠어요? 과거의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을 때는 왜 그랬는지를 파악을 하고 다음에 안 그러는 거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네트워크는. 그런 인격과 정신이 퍼져나가면 성공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단 내가 시간을 너무 빨리 가지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빨리 끝장을 보려고 하니까. 그럼 이 시간을 내려두시고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인격을 펼칠까에 대한 어떤 거를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이 시간은 단축될 겁니다.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국사 얘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지금은 약간 방송에서 퇴출됐지만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전 국민이 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 사람이 국사 얘기를 재밌게 했어요. 처음에 방송에 나온 이유는 그분이 운영하는 아카데미에서 국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국사 강의를 들었던 사람이 주변인을 데려갔어요. 야, 너 이 사람 교육 한번 들어봐봐. 너무 괜찮아. 그 소문이 퍼지고 그 소문이 퍼져서 방송가에서 픽업한 겁니다. 픽업한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떤 행사 열 때, 자, 몇 명 모시고 오세요. 이 말만큼 자존심 상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 말만큼. 적어도 내가 교육을 할 정도의 우리 스폰서가 교육을 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꼭 데려가야겠다. 제가 왜 사업을 할 때 인격과 아니면 생각과 이해의 어떤 폭을 넓히는 데 집중하라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래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인격은 거짓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가식은 다 아시잖아요. 가식으로 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누굴 좋아한다든지 그러면 눈빛 보면 아시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날 좋아해서 얘기하는 건지 아닌지는 알잖아요. 적어도 그런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이런 어떤 매체들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네이버나 다음이 없을 때는 오로지 구전으로 통해서만 했던 사업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실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어디만 검색해봐도 기업이 어떻고 제품이 어떻고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승부는 이제 인격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뭐가 있어요? 외모가 있어요? 외모 순으로 성공한다고 하면 이쁘고 잘생긴 사람들 다 성공해야지. 이 업계에 성공한 리더들은 결국은 인격 수양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격 수양은 내가 수양하는 순간 담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걸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면 더 이상 분쟁이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서 그냥 공유만 하면 돼요. 내 생각엔 이럴 수 있으니 이건 이렇게 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엄청난 교육들을 다 받으셨고 적어도 인생 경험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헤어졌어요. 그 헤어지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만났는데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내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한번 물어봐 보세요. 나랑 같이 왜 있어? 내가 어떤 점인지 한번 물어봐 보세요. 오늘 친구한테도.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내가 어떤 사람을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해 줄 겁니다. 내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고쳐내시면 충분히 이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왜?
결국은 사람이 같이 해야지만 즐겁죠. 그렇잖아요. 같이 해야 배가가 됩니다. 여행을 가든 술을 먹든 영화를 보든 같이 보고 같이 행하는 얘기를 얘기했을 때 즐거운 거예요. 아주 재밌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술집에 주방장이 조그맣게 닷지 앞에서 음식을 만들어내요. 근데 그 양반이 윗도리를 명품 옷을 입고 시계를 롤렉스를 차요. 근데 처음에는 자랑하려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의 어떤 개취니까 건들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제가 술을 먹다가 취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좀 궁금한 건데 기분 나쁘게는 듣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보다 좀 나이가 어렸어요. 아니 명품 옷이 음식 만들다 보면 튀면 안 지워지고 이 롤렉스라는 시계가 그냥 차는 시계가 아닌데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함부로 입고 차고 여기서 이렇게 막 다루느냐 그랬더니 웃는 거예요.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제가 좀 물 한 모금 먹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제가 저도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려니까 입이 좀 말라가지고, 예. 근데 제가 그 대답을 들으면서 엄청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엄청난. 아주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 그리고 질문하는 나도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야,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기도 그랬다는 거예요. 롤렉스하고 명품을 특별한 날, 동창 모임, 이런데 내가 그래도 잘 살고 있고 성공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이혼하고 이제 혼자 살면서 장사를 하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더니 롤렉스 시계하고 기타 명품 시계, 명품 옷들을 입을 기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과연 왜 샀지? 봤더니 결국은 자랑하거나 결국은 누군가를 보여주려고 이거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조차도 없으니까 이게 명품도 아니라는 거예요.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옷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내가 장사하는 손님들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가 입고 차고 했더니 저처럼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시계 왜 차냐고. 자기는 그런 작은 관심, 나를 봐줬다는 거에 빛나는 거예요. 세심하게 챙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문득 작은 거 하나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했더니 사심한 거 챙기라고 막 가서 막 이러는 분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건 더 떠나요. 피곤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작은 순간이라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의 본질을 어떻게 대단하고 그렇게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관계고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결국은 우리 업계의 성공입니다. 왜? 보상 플랫 제품은 거의 받쳐줘요. 자, 아메이의 1등이 보상 플랜이 받쳐줘갖고 1등 합니까? 물론 작년도에는 애터미에 밀려서 2등 했어요. 2등. 이게 어쨌든 1조가 넘어요. 1조 2천억 정도 했습니다. 보상 플랜은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왜 1조의 매출을 이루느냐? 그 사람들의 관계식 때문에 하는 겁니다. 관계식. 내가 같이 하는 사람의 마음. 내가 같이 밥을 먹고 웃고 떠들고 울고 여행 가는 그 사람들의 관계식과 벗어나고 싶지 않은 더불어대는 어떤 삶. 자,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이 있어도 아니면 1억이 있어도 오늘 당장 쓰는 돈은 비슷합니다. 물론 미쳐가지고 갑자기 1억 있으면 5, 6천씩 지를 수 있으나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쓰는 돈은 거의 비슷해요. 그 정도의 돈만 있으면 우리는 충분히 누굴 만나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단기간에 뭔가 물론 앞에 나오는 리더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벌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빨리 내가 가기 위해서 지금에 벌어들이는 돈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밟고 올라가줘야 거기까지 가는 거지 여기서 갑자기 점프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계가 다 단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단단계죠. 한 방에 올라가야지. 그래서 오늘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다라면 오늘부터 매주 토요일 날 그냥 로또 사세요. 사업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꿈꾸고 20매독 들어오면 뭐하고 나 안 사줬던 새끼 가갖고 약 올리고 막 그런 생각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훨씬 정신건강에 좋아. 그리고 토요일날 8시에 떨어지면 월요일날 기다렸다 다시 사서 일주일 꿈꾸고 그런 게 나아요. 그런 게 훨씬 더 본인들한테 이롭습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히스토리 하다가 이렇게 멀리 왔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얘기는 항상 회장님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항상 얘기하셨어요. 사람을 과연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엄청 힘든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가졌던 생각이 저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들고 있어요.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내가 이런 게 맞겠지 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다 맞으면 다행인 거죠. 그렇게 맞으면 더더욱 내 생각이 맞구나 하는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할지는 저 사람 얘기를 다 듣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다 듣고 이해하고 난 다음에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하는 게 다음 단계의 내 비즈니스의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알고 우리께 좋아, 우리께 맞고 우리 제품은 또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 하시죠? 여자들이 어떤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풀어달라고 하는데 남편은 자꾸 뭔가 해결해 주려고 하고 방법을 들려고 하는데 여자들이 진짜 바라는 건 그게 아니라 내가 쌓였던 이 얘기를 주댕아리 쭉 다치고 몇 시간 동안 들어주기를 바라는 건데 계속 그 얘기 들으면 누가 잘못했네, 잘했네, 자꾸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고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하는 사람들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기를 먼저 원합니다. 그러면 들어주세요. 들어주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승부가 안 나더라도 또 다음 자리에 만나가지고 승부를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정도의 여유와 이해를 갖고 있어야지만 내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꼭 갖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교육을 굉장히 짧게 하려고 했는데 벌써 이제 1시간에 육박하고 있는데 한두 분 정도가 자꾸 저한테 어금니를 보여줬어요. 금리를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어금니를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분한테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함이 이 근자 욱자 되시는 것 같은데 예, 표정 자체가 굉장히 근엄하시고 저 맨 처음엔 동상이 와서 들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튼 미소도 살짝살짝 지으시길래 제가 오늘 우리 이근호 사장님한테 또 커피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셔서 큰일 났어요. 지금 2페이지 넘기고 1시간 갔어요. 진짜 이놈의 주댕이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줌에서 멀리 보고 있는데 이 눈빛들이 이제 살아계시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죠. 2006년에 법인 설립했고 조합에 들어가 있는 번호.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라이센스를 받았다라는 거 이거 꼭 중요합니다. 왜? 자격증이 있고 없고는 자격증이 없으면 불법이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허준처럼 앞만 사람을 잘 만지고 침을 잘 넣어도 한의사 자격증이 없으면 지금은 그 사람은 불법을 저지르는 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자격증이 있는 회사에서 꼭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 부분은 빨리 넘어갈게요. 왜 그러냐면 앞 페이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휴먼, 맨, 우먼이 아닌 휴먼. 사람이죠. 사람. 남녀를 가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동물 중에서 최상위층에 있고 최상위 지식층이기 때문에 사람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지적, 기술적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는데 정복하지 못한 단 하나가 남아있죠. 생명이죠. 생명. 생명은 정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태어나고 죽는 이 과정 안에 존재해 있어요. 물론 그게 짧냐 기냐의 차이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는 과정 속에 마지막 이 죽어가는 순간 속에 그나마 불과 이 죽는 순간에 딱 나의 어떤 행동과 생각을 올바르게 갖길 그렇게 관 속에 들어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장시간 동안 병이 들고 치매에 걸려 정신줄을 놓고 누군가를 못 알아보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과학자들, 영양학자들, 식품학자들, 뭐 이런 건강의학자들, 대처의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 생명을. 자, 그래서 우리는 어마어마한 건강식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얘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휴먼 얘기를 왜 해야 되냐면 자, 이 휴먼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최근에 연구된 자료에 의하면 무얼 하면서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얼 하면서. 아무런 소일거리 없이 강태공처럼 바위에 앉아가지고 낚시 들이우고 새어를 낚는 것도 그렇게 썩 즐겁지 않습니다. 만약 한번 해보고 싶으면 오늘 이후 주말에 가셔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한두 시간 가만히 앉아봐 보세요. 보통 괴로운 게 아닙니다. 무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서 끝까지 일을 하는 거를 추구하고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저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그렇게 가는 사업이길 바랍니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돈을 떠나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래도 만나서 사업 얘기 아닌 가족 얘기할 수도 있고 내가 아팠던 얘기, 즐거웠던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하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영원히 같이 하기를 바라는 저의 바람이 있어요. 그래야 이 사업은 즐거운 사업이 되는 겁니다. 돈을 1,000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 문화를 갖고 가는 게 우리 사업이기 때문에. 자, 휴먼은 이제 건강 정도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각자가 다 알아서 챙깁니다. 이제 반 의사가 다 됐죠. 그리고 우리 업계, 그리고 우리 한국에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의사가 존재하죠. 네이버, 다음. 물어보면 다 대답해줍니다. 그 지식인에 물어보면 누가 또 답글도 달아줘요. 성실한 사람들이. 그래서 건강은 스스로 잘 챙길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휴먼이 왜 무슨 일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시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이 네트워크 사업은 표현상 죄송하지만 엔젝타가 아니어도 네트워크 사업은 인간이 마지막 관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서 웃고 즐길 수 있는 사업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기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결국은 혼자 나와야 되고 요즘 IT 기업은 대부분 다 재택에서 근무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집에서 사업해도 업무를 하거나 회사가 성장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런 기술적인 일만 하면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네트워크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 누군가의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난 또 누군가를 위로해줘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나서 아니면 오늘 이렇게 얼굴을 보지 않는 이상은 이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트워크 사업은 오래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좀 여시면서 사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빼고 이 부분에서 에너지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체에 들어와서 물질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있죠. 그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두 끼를 먹을 수도 있고 한 끼를 먹을 수도 있고 그래요. 이 에너지. 근데 이 에너지는 단순히 그런 생리적 에너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에너지도 존재합니다. 사실 지금 현대 문명에 가장 중요히 여기시는 게 바로 정신적 에너지죠. 이 정신적 에너지가 잘못 쓰이거나 상처를 받으면 육체적 에너지, 육체를 다 끌고 가버립니다. 그렇죠? 그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육체가 극한 상황에 모이면 정신 에너지를 끌고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정신 에너지가 육체 에너지를 끌고 갑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무언가 빠져있을 때는 한 끼, 두 끼, 세 끼 걸러도 배고프지 않죠. 왜? 이미 정신 에너지가 모든 걸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트워크는 정신 에너지가 지배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정신 에너지를 어떻게 쓰고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분명히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신 에너지를 충만하게 잘 조절해서 내주셔야 우리 제품을 먹으면 얘기하시는 효과는 나오지 말라 그래도 나옵니다. 세계 의학자들, 정신학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의심입니다. 의심. 어떤 약으로도 치유할 수 없어요. 이 의심은. 거부하는 의심을 갖고 있으면 정신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좋게 갖고 있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결코. 그래서 이런 생물학적 에너지 말고 이런 정신적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우리 줄 쌀 성분 중에서 몇 가지 찝어야 될 성분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굵은 글씨로 나와 있는 가바 성분, 쌀에 들어가 있죠. 저 가바 성분은 뇌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성분이라고 해서 주목되고 있는 성분이에요. 오래전부터. 쌀이 완벽히 도정되지 않는 저 뒤에 보이는 약간 몇 번 도정되고 쌀겨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의 쌀. 어떤 분들이 그럼 쌀겨가 다 있으면 완전히 이거 건강에 집약체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식물들은 외피에는 약간의 독을 갖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물들은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때문에 다 독을 갖고 있죠. 벌이 침을 갖고 있듯이 다 독성을 조금씩 띠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생물들을 왜 여름에 먹지 말라 그러죠. 뭐 산란기에 독성이 있을 수 있고 또 육상식물은 또 여름에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어떤 식물들은 각각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사이클과 독성이 있는데
쌀겨 끝에는 외부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뭐 새나 모이들이 안 좋게 하기 위해서 약간의 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도정을 해야 됩니다. 자, 도정이 약간 덜 된 저 현미 속에는 가발한 성분, 그리고 저 피틴산이라고 하는 나중에 IP6로 전환이 돼서 항암제로 쓰이는 주요 원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외국에서 아니 왜 외국의 주식들은 쌀인데 왜 이렇게 건강하고 오래 살까 해가지고 주식에 쌀을 갖고 와가지고 쌀겨를 분석해냈더니 저 피틴산이라는 게 있는데 저게 IP6다. IP6가 항암 적용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효과를 발휘하는 성분이라고 해서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옥타코사놀은 뭐 남자들 정력제에도 쓰이고 지구력, 근력에 쓰이는 거예요. 쌀에는 저렇게 수많은 성분들이 있는데 제가 왜 쌀 성분은 짚고 넘어가냐면 결국은 인체에 필요한 성분,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게 이제 3대 영양소죠. 그리고 무기질, 미네랄 총칭하는 거죠. 요거 비타민 해가지고 5대 영양소입니다. 자, 그러면 인체에서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타민조차도 3대 영양소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3대 영양소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도정이 덜 된 쌀에는 다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걸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비타민은 꼭 먹어야 되죠. 인체에서 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중요한 어떤 성분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3대 영양소 안에는 아직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쌀에는 3대 영양소가 잘 세팅이 되어 있고 정말 놀랄만한 성분들이 많이 있다는 걸 꼭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엔젝타 제품에 잠시 뒤에 설명하겠지만 쌀겨냐 쌀가루냐 그런 표현하지 마시고 추출물이라는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추출물. 쌀에서 추출한 추출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엔젝타 제품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파, 베타도 그냥 건너뛸게요. 왜 건너뛰어야 되냐면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저게 원어입니다. 원어. 세 가지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 폴리, 많다란 뜻이에요. 사카라이드, 펩타이드. 탄수화물의 단당, 단백질의 담당.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당체라는 표현을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라고 하는 거예요. 밑에 열거되어 있는 글루코스, 저런 막 만노스, 저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저런 단당류들이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마어마한 영양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침투하는 병균도 이겨내는 그런 어떤 유해한 성분이라는 거를 집약돼서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폴리사카라이드 펩타이드는 꼭 쌀에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엔젝타 제품은 보시는 저 화면처럼 쌀에서 추출했다라는 게 특징이죠. 왜? 회장님이 제품을 처음 원료를 소개받았을 때 갖고 왔던 사람들이 태국에서 쌀 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간 사람의 주식으로 쓰여왔기 때문에 절대 이 원료는 누구를 해하거나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절대 원료다. 절대 성분이고 절대 유용한 성분이라는 거를 간파하시고 느끼셨기 때문에 저기서 출발한 겁니다. 원어적으로 너무 길기 때문에 PXP라는 거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여기 잘 찍어 있네. P하고 원래는 S였는데 S가 제품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X로 바뀌고 첫 화면에 이렇게 P. 이거 잘 찍지 않아요? 이거 찍기 쉽지 않습니다. 보시는 분은 간단하고 가시면 제가 아무도 없는 화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줄여가지고 PXP가 된 겁니다. 엔젝타의 근간이자 출발점인 제품이죠. 자, 근데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전 자료를 보니까 엔젝타 제품은 98%나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덜어 있어요. 제가 이거 교육소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끊임없이 새로운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흡수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먹어서 얼마만큼 나왔냐예요. 투명인간으로 표현하니까 좀 괜찮네. 또 리얼하게 나오네. 자, 아무튼 먹어서 얼마만큼 나오느냐. 그러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흡수율이 안 좋은 거겠죠. 먹었는데 그 성분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다 흡수가 됐다는 표현이겠죠. 근데 흡수율을 뽑는 게 이만저만 힘든 게 아닙니다. 왜? 어떤 성분을 먹었는데 변 속에서 그 성분을 추출해내기가 왜 어렵냐면 위장세포는 3, 4일마다 죽어요. 그 성분을 분석하다 보면 원래 그 성분을 찾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흡수율을 뽑을 때는 3년에서 5년 정도의 지원자, 어떤 임상 대상자를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몇 년간은 그 제품을 꾸준히 먹여서 그 데이터를 꾸준히 뽑아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엔젝타 제품은 왜 98%라고 칭했어요? 엔젝타 초창기 사업자분들이 엔젝타의 주 원료의 쌀이 99%가 쌀이기 때문에 저기 보이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 이건 인류들이 수많은 시간 동안 중요시 먹어왔던 제품들의 흡수율을 연구에서 뽑아낸 겁니다. 유제품, 육류, 계란, 뭐 곡류, 근데 저 곡류에 있는 탄수화물은 체내에 들어가면 98% 흡수가 된다는 게 연구 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고 유추해낸 겁니다. 이 어쨌든 쌀 추출물은 탄수화물이고 곡류죠. 체내에 들어오면 98% 흡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없으나 이 제품에 대한 근거를 내주세요. 그러면 그 자료는 그 어떤 증빙 자료는 없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상태가 약간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교육서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흡수율이 98%, 이것도 흡수율도 재밌습니다. 나의 컨디션에 따라 조금은 달라져요. 한때 효소가 우리나라를 광풍으로 몰아친 적이 있습니다. 효소라는 게 뭐예요? 체내에 들어오면 어떤 걸 소화되기 위해서 도와주는 성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때 마치 효소는 무조건 먹어야 되고 체내에 들어오면 100% 정도 다 흡수가 되는 거로 생각을 해서 효소를 막 팔았어요. 근데 효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하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분을 인지할 때 이렇게 수치적으로 딱 집어서 무조건 돼. 그 사람의 식습관,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98%를 얘기했는지에 대한 근거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교육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이 자료는 혹시 원하시면은 그대로 드릴 테니까 이거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알아들으셨다고 하면 왼쪽 손을 들으셔가지고 왼쪽 뺨때기를 한 대 때리세요. 네, 잘하셨어요. 네. 간혹 어떤 분들이 살짝 또 어금니 보여주시고 막 또 그러셔가지고 살짝 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크랜베리 중요하죠. 크랜베리. 제가 오늘은 PXP하고 커피만 할 거예요. 왜냐면 제품 얘기를 다 하면 너무 오래 걸리고, 오늘은 엔젝타의 성장 스토리인데, 성장 스토리라고 하는 건 이미 예를 들어서 공정위에 들어가서 엔젝타 7년 8년의 히스토리만 봐도 이미 수치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 성장 스토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죠. 무엇이.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죠.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내가 빨리 발을 담가야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성장하는 원인 속에 내가 그 원인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원인을 내가 빨리 가져와야 되느냐 안 가져와야 되느냐가 관건이지, 성장 스토리는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오늘 특히 들어오신 분한테는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해드리고 싶어요. 성장하는 걸 비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치 나와 있는 거 타 회사와 비교해서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엔젝타의 강점은 비주얼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멋있고 대단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정신이 있어요. 우리는 그 정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크랜베리. 회장님이 쌀 원료를 받아서 이걸 100% 넣고 갖고 오려고 했는데 한국에서 이건 좀 안 됩니다. 농업 우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100%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60%를 줄이고 20% 세팅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이 교육을 했더니 그러면 98% 흡수되지 않잖아요. 막 또 따지시는 거예요. 포르테였어요. 포르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전투적으로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방금 우미정 사장님의 온화한 미소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셨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회장님이 고민하시다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뭐 쑥이나 마, 삼 뭐 이런 거 안 넣고 크랜베리를 넣었어요. 크랜베리. 그래서 엔제타 딱 와가지고 공부하면서 지가 미국인이라고 지네 거 넣었네. 내가 이랬어요. 근데 이 크랜베리가 어마어마한 과일입니다. 어마어마. 크랜베리로도 건강식품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 과일이에요. 저게 뭐 미국의 3대 과일 중에 하나, 고대 약재를 수입을 했지만 저게 뭐 전립선, 요도염에도 좋고 어마어마한 아주 좋은 성분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이 이걸 집어 넣은 겁니다. 그리고 원료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재배가 되지 않으면 제품의 수명이 짧아지거나 가격에 급등락이 올 수가 있겠죠. 근데 크랜베리는 미국에서 제가 요만큼 거짓말을 하면 대한민국보다 더 넓게 재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랜베리는 원료 공급 차원
기타 유용한 성분, 그리고 회장님이 비즈니스에 어떤 장점이 들어가 계셨겠죠. 쌀, 원료 공급 차원에서 어마어마하게 유용한 또 성분이죠. 크랜베리, 그래서 크랜베리를 집어넣으셨고, 마지막 하나는 치아입니다. 치아. 이것 또한 저도 생소했던 곡물인데 멕시코에서는 주식처럼 먹는 곡물이에요. 치아. 제가 항상 예전에 이 교육할 때 처음 와가지고 이거 공부하려고 네이버에 치아 쳤더니 이편한 세상, 유디치과, 김치과, 이치과. 아, 내가 잘못 검색했구나. 그래서 구글로 넘어가가지고 영어로 CHIA 쳤더니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게, 멕시코에서는 쌀처럼 오래된 곡물입니다. 그리고 얘는 독자적으로 건강식품으로 이미 나왔죠. 어마어마한 곡물이에요. 어마어마한. 근데 제가 이 치아를 왜 설명드렸냐면 여기 보면 박학과 식물이라고 나와 있죠. 박학과. 민트. 약간 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곡물과 과일은 재배 연도에 따라 일사량, 일조량, 강수량에 따라 맛이나 이게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즉각적인 예로 와인이 그렇죠. 와인이. 그렇기 때문에 혹시 이 치아가 어느 날 플러스를 먹었는데 좀 화한 것 같아요. 아니면 조금 뭔가 딱딱한 게 씹히는 경향이 있어요. 이럴 때는 그게 다 치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아. 그리고 치아의 겉껍질에도 어마어마한 유용한 성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껍질을 완벽히 제거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기계로 믹스를 하다 보니 비율이 일정하게 안 섞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이해해 주시고 혹시나 물어보시는 분한테 이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메가3, 6, 9 필수 지방산이죠. 인간이 먹어야 할 필수 지방산이기 때문에 필수 지방산 오메가3, 6, 9이 아주 이상적으로 배합되어 있는 곡물입니다. 곡물. 저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꼭 들깨처럼 생겼어요. 들깨. 그리고 실제 저렇게 치아깨처럼 팔고요. 어디 가면은 샐러드 위에다 저 치아를 이렇게 뿌려서 먹는 데도 있고 저걸 갈아가지고 우리가 그 죽여 먹는 뭐 야쿠르트 유산균에다가 저 치아를 이렇게 넣어놓고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그 다음날 꺼내면 약간 푸딩처럼 돼 있어요. 치아가 이제 물을 이렇게 끌어안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묵화시키는 친수성이 강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도 쓰이고 치아는 아주 어디 하나 버릴 것 없는 그런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PXP가 회장님이 한국을 위해서 세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위해서 탄생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PXP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쌀, 크랜베리, 그 다음에 치아에 추출물들이 들어가 있다. 추출물. 뭐 어떤 분이 현미예요? 뭐 경김이에요? 뭐 철원대에서 이렇게 물어보지 마시고 추출물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1, 2년 지나서 포르테가 전격적으로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그 비율에 대해서 더 이상 태클을 걸지 않아 가지고 99%짜리 이제 포르테가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엔젝타 역사도 조금 알고 계셔야 나중에 설명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포르테는 조금 달라진 게 이제 스피루리나죠. 스피루리나. 사실 제가 와서도 저게 이렇게 막 각광받던 어떤 성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몇 년 뒤에 크롤라하고 함께 아주 어디 그 해외 기구에서 미래의 단백질 하고 이렇게 딱 선정을 했었어요. 몇 년간. 아마 그거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크롤라하고 스피루리나는 단백질원. 그럼 단백질이 왜 중요하냐? 인체를 이루고 있는 게 단백질이죠. 단백질. 아주 좋은 지금 방송에 아마 한번 보세요. 프로틴 음료 엄청 선전하고 있죠. 예전에는 프로틴 음료를 헬스하는 사람들만 먹었어요. 고칼로리 단백질을 먹어야 힘을 버티고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근데 요즘 어때요? 일반인들도 아주 좋은 단백질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프로틴 음료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단백질이 건강식품의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먹는 콜라겐 다 단백질이에요. 조금이나마 알코올 먹으면서 내 몸 도움되라고 닭발, 돼지 껍데기 이런 거 먹잖아요. 다 콜라겐. 그게 다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단백질은 앞으로 계속 건강식품에서 대두가 될, 이슈가 될, 트렌드가 될 그런 성분이에요. 그래서 스피루리나를 쭉 작게 놓고 있다가 몇 년 전에 과감하게 좀 많이 집어넣었죠. 그래서 스피루리나도 어마어마한 어떤 유용한 성분을 갖고 있다. 독소도 배출하고 생명 유지 기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스피루리나는 자생력이 엄청 강해요. 바다에서도 자라고 바다와 민물 사이에서 자라는 데서 자라고 어떤 문헌에 보면은 뭐 암수가 같이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체에 도움을 많이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 개발자인 닥터 가버치께서 이 스피루리나의 성분을 더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성분이 좀 더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품을 타면 좀 녹색이 좀 진하고 간혹 어린 애들은 좀 비려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스피루리나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 설명해서 얘야 몸에 좋으려면 처먹어야 된다 이러면서 꼭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 먹으면 엄마랑 인연을 끊자 이 새끼야 이러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은 다 아는데 요 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까지도 볶았냐 볶지 않았냐의 커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엔젝타의 커피를 생산하는 아메리칸 인스턴트는 60년 이상 된 커피 제조기업입니다.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글로벌 사이즈로 따지면 엔젝타가 발을 못 댈 수도 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뭐 거기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차도 있고 커피도 있고 그리고 거기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회사한테 볶았냐 볶지 않았냐의 성분을 물어봤더니 노예요. 노. 우리만의 노하우인데 얘기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단 너희들이 원해서 PXP를 넣었지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노하우는 오픈할 수 없다. 근데 볶았냐 볶지 않았냐의 커피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대두됐냐면 커피콩을 볶을 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암 유발 물질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성분이 커피콩 볶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하단에 보면 웬만한 음식 볶거나 탈 때 다 생산이 돼요. 그럼 아크릴 아마이드를 안 먹으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걸 생식해야 돼요. 모든 걸. 그렇지 않고서는 아크릴 아마이드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크릴 아마이드가 과선전이 돼서 그때 당시 갑자기 볶지 않은 커피가 유행이 되는데 만약에 그게 절대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볶지 않는 커피가 볶은 커피를 벌써 싹 몰아냈겠죠. 근데 지금 어때요? 오히려 볶지 않은 커피라는 얘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커피를 볶았냐 볶지 않았냐라는 걸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엔젝터의 커피는 왜 대단하냐?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엄청난 노하우와 그 다음에 커피베리가 들어가 있는 어떤 성분, 추출물, 그리고 엔젝타의 PXP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없는 유일무이한 커피라는 거를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제가 이 얘기하는데 소피아 저분께서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아가지고 저분한테 기분 나빠서 커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다 막 이러고 있는데 저분만 이렇게 다 해서 일부러 오신 거죠? 주목 받으시려고? 뒤에 또 아름다운 배경사진과 함께 저분한테 또 커피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볶았냐 볶지 않았냐 얘기는 일절 얘기하실 필요가 없고 엔젝타는 어마어마한 커피 제조 기업과 엔젝타하고 MOU를 해서 어떤 협업을 해서 이 어마어마한 커피를 탄생했다라고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커피를 먹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카페인입니다. 카페인.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과선전 때문에 커피가 오인받듯이 이 카페인도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카페인 그러면 무슨 독성 성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일정 카페인은 우리한테 도움을 줍니다. 단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 커피에 많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참 식약처에서도 권고량이 있어요. 권고량.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다방 커피잔의 성인은 하루에 두세 잔은 먹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에 하나 카페인이 어머님들이 야 이 새끼야 카페인 많아고 막 때릴 정도로 나쁜 성분이라면 식약처에서 커피를 아예 먹지 말라 그랬겠죠. 여기 나와 카페인은 정신을 집중하고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어요. 유용한 성분입니다. 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 인체에 유용한 성분,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했죠. 앉은 자리에서 산삼 10뿌리 먹여보세요. 그 사람 죽어요. 죽어. 그쵸? 산삼이 어떤 거예요? 기업 회장들만 먹는. 이 사람이 재배하는 건 인삼이지만 어떤 거 먹은 거 새가 먹고 응가해가 땅속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100년 자라봐야 요만큼 1000년 자라봐야 요만한 산삼 기업 회장들이 몇억 몇십억을 주고 사 먹어요. 자, 그러면 그거 산삼 먹으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렇게 좋은 성분이라면 10뿌리 20뿌리 먹어야죠. 그러니까 이 과유불급이라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거를 권고하는 건 너무 많이 먹어서 의지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지
나쁘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꼭 인지하시고, 자, 성인이 두세 잔, 어린이 임산부 그의 절반, 노약자, 환자 또 그의 절반이에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커피를 먹는 카페인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고, 심지어 엔젤타 커피는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성분인 커피베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고 PXP까지 들어가 있으니 한 잔을 마셔도 건강을 챙기는 커피다 라고 해서 항산화 커피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커피하고 견주어도 비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이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에요. 읽어볼게요. 폴리페놀 화합물의 일종, 심장질환 예방, 혈당 수치 감소, 항산화, 항암 효과가 있다. 자, 이것만 보면 항암? 또 이렇게 거기에 꽂히지 마시고 항산화라는 거에 주목하시면 돼요. 항산화. 우리가 먹는 바카스, 비타오백, 우르사, 헤로나민 골드 모든 게 항산화 제품입니다. 우리가 늙어가는데 거부해주는, 우리 건강에 이로움을 주는 걸 다 항산화라고 표현을 해요. 항산화. 항산화에 도움되는 성분이 커피에는 기본적으로 클로로겐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를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엔젤타 커피엔 카페인에, 클로로겐산에, PXP에, 커피베리 추출물에. 그러니까 그냥 제가 예전에 그랬잖아요. 저기 리크루팅 가서 처먹을래면 처먹고 말래면 말어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할 정도로, 안 먹으면 니만 손해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괜찮다는 표현을 제가 좀 과격하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괜찮은 커피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엔젤타의 커피를 자랑하실 때는 PXP와 커피베리의 추출물 이런 성분이 결합되어 있는 장점을 표현해 주시면 돼요. 볶았냐 볶지 않았냐는 버리세요. 의미도 없는 겁니다. 지금 볶았냐 볶지 않았냐는 중요하지도 않아요. 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커피베리 현재 우리 디자인된 거 콜롬비아 아라비카 커피에 태국의 고귀한 쌀을 더한 커피베리 빈 커피. 저게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겁니다. 태국의 고귀한 쌀, 커피베리 빈 추출물 딱 들어가서 결합된 시그니처 블렌드. 시그니처라는 게 뭐예요? 보통 어떤 기업이 집중해서 상징이 되고 마치 뭐가 핵심이 되는 그런 느낌을 보통 우리가 시그니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커피 브랜드인 뉴트라에서 시그니처 브랜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라이트 브랜드, 다이어트에 너무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다이어트에 아주 집중할 수 있는 커피 브랜드를 만들었죠. 저기 나와 있는 가르시니아 캄보디아 커피 이 겉껍질의 추출물이에요. 추출물. 와일드망고 종자 추출물인데, 자 보세요. 저 원료들이 심장질환이나 간질환자한테는 조금 반응이 세게 나올 수가 있어요. 저 두 가지 성분이. 그래서 혹시 제품을 전달하실 때 혹시 심장병 정도 아니면 간질환, 혈관 계통이 혹시 문제가 있으셨어요? 한번 여쭤보시고, 그러면 이 제품을 하루에 4번이 아닌 먼저 한 잔만 드셔보시고 한두 시간 있어봐 보세요. 반응이 어떤지를 한번 지켜보시자고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거는 말 그대로 가르시니아 캄보디아 추출물에 있는 성분이 어떤 단백질, 지방층으로 합성되는 거를 딱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식후에 드시는 게 좋겠죠. 빈속보다는. 그래서 그런 혹시 질환을 알았던 분한테는 그렇게 전달을 해서 식후에 한번 드셔보시고 반응을 조금 보시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제품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이제 물 한 모금에서 마무리할 테니까 힘 좀 내세요. 힘 좀. 이제 많이 달려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랐어요. 정말 이놈은 열정이 지랄이야. 아주 그냥 저 열정 차리라고 앞에다 저기다 소주병도 놔두셨어요. 송하윤 사장님이.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가서 보여드릴게요. 예.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소주병을 들고 와서 보이시죠? 자, 로얄처럼 해가지고 요거 드시면 로얄 된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우리 사장님들께서 너무나 집중돼서 봐주시니까 제가 이제 물 한 모금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엔젤타의 성장 스토리는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근데 엔젤타가 어떤 기계를 개발해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시중에 없었던 새로운 기계를 개발했다라면 성장 스토리의 성공 원인은 아주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제품을 개발한 시점부터 성장했다라고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 네트워크는 다릅니다. 네트워크는 뭐 하나 딱 꼬집어가지고 성장 스토리의 원인은 이겁니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감히 10년 넘게 여기 몸을 담고 있고 특히 성장 과정 속에 시작부터 끝까지 있었던 제가 바라본 성장의 이 스토리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딱 하나예요. 하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호흡을 맞출 수가 없어요. 리더라고 다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어떤 자가당착에 빠지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 생각을 하고 그 일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절대 변하지 않는 절대 성공의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 시대가 변할수록 이 원리는 바뀔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 네트워크 할 때는 이런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대 앞에 나올 때 무조건 모든 지식을 알고 어마어마한 능력자가 돼야지만 이 무대에 서가지고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사람들이 앞에 무대에서는 스폰서를 정말 한처럼 떠받들고 막 군사문제 막 그림자도 안 밟으려고 하는 그런 과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은 마음속으로 갔대 이미 시대가 변해가지고 사업 스킬 방법이 변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예전에 30년 전부터 지금 30년 후가 지난 여기 원심력처럼 이 가운데 변치 않는 단 하나의 이유는 결국은 사람의 관계예요. 관계. 근데 이 두 가지 관계가 나는 성공을 위해서 그 어떤 흉악한 관계야 흉악한 사람과 나의 상처받고 자존심 깡그리 무시할 수 있어. 성공을 위한다라면 그럴 자신이 있으면 그분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난 어떠한 상처도 받지 않고 괜찮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진실처럼 느낄 수 있게끔 가식적으로 난 할 자신이 있어. 난 어떤 상처도 받지 않고 이겨낼 수 있어. 난 다 잘해. 그런 마음이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사람은 상처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음 행했던 원리가 맞아 들어가고 자, 더 무서운 거. 두 번째 맞아 들어가면 그때는 바꾸려고 하질 않습니다. 결코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두 번이나 맞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위험합니다. 물론 이게 3번, 4번, 5번 맞아 들어갈 수 있죠. 뭐가 위험하냐면 바꾸려고 하지 않은 마음이 위험한 겁니다. 적어도 얘기를 들어서 그래요? 받아들이고 수정 보완하는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꼭 해줘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참는 게 아니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원리를 조금씩 변경해 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구심점, 그게 사람 관계입니다.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야 얘기를 해도 듣고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성공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공 스토리의 원리는 결국은 사람이 답인 거예요. 사람. 내가 과연 여태까지 왔던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식을 갖고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조금 잘못 왔다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석수당이 내려가도 상관없습니다. 수당은 중요치 않아요. 수당은. 다시 어떻게 쌓아가서 만들어내면 이 수당은 막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당에 연연해가지고 무얼 세팅하고 뭘 자꾸 보내기 시작하면 이게 틀이 되면 이 직급과 수당을 해서 계속 어떻게 사업가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교육가를 만들어낼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성장 시기 안에는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있어요.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서 정점을 치달아서 평이하게 갈 때는 교육을 늘릴 때입니다. 교육. 정신을 깨울 때예요. 왜? 여기에 정체되어 있는, 정체는 아니지만 이 안에 포진되어 있는 리더들이 정신적으로 교육적으로 업이 돼야 그 다음 단계가 옵니다. 근데 내가 보는 우리의 조직이 이렇게 성장 과도에 있다면 교육이 답이 아닙니다. 당장 어려울 수 있고 수당이 어렵고 사람 만나기 힘들었는데 교육만 때려놓는다고 될 게 아니에요. 성장 과정에 있으면 뭐가 답이겠어요? 사람을 더 만나고 사람을 더 데려오는 게 답이겠죠. 그게 더 답일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을 더 데려오려고 하고 사람을 더 만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이해, 마음을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 성장과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집에 나와가지고 무언가 딱 하려고 하는데 어머 내가 집에 빨래를 올려놨어. 불을 안 끄고 왔어. 여기에 집중이 되겠어요? 집중하라고 한들 집중이 안 될 겁니다. 내가 불안한 상태의 사업 상태에서 있는 이 성장에 있는 이 틀에 몇 시간씩 집어넣는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직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거절을 당해야 되지만 만나야 되고 찾아야 되고, 적어도 핵심적으로 다 같이 이루어지는 교육 안에 한 번 정도는 와서 들어봐봐.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손 놔도 된다. 이래야 돼요. 자, 우리가 히든카드처럼 마지막 편 하나 딱 쥐고 있어서 보여줘야 그게 히든이지. 야, 너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매번 보여줘봐요. 그 사람한테 그게 히든이 아닙니다. 하나의 지겨운 다단계의 교육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교육이 높아질 때는 일정 리더 이상만 스스로 정신무장화 교육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들을 계속 그 자리에 집어넣는다고 하는 건 데려오는 사람도 참석하는 사람도 힘들어지는 겁니다. 자, 사람의 기본관계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를 모르는데 내가 그럴 것이다 생각을 하고 끌고 온다고 되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겠죠.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의 상태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교육에 가는데 내가 오늘 교육을 정확히 듣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100 중에 60% 이상 넘다라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누굴 데리고 와도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나조차도 별로라고 생각하면 그런 교육은 안 하는 일만 못합니다. 왜? 이미 거기 참석하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어요? 무슨 교육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내가 같이 움직이는 파트너들이 과연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미 성장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약간 정체에 있다라고 하면 이분은 지금 교육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하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 단계의 교육을 집어넣는다고 되겠냐고요. 이분이 엔제카 사업을 해야 할지를 먼저 끌어내야겠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건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지를 알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빵을 먹고 싶으면 빵을 주는 거고, 밥을 먹고 싶으면 밥을 주는 거고, 커피를 먹고 싶으면 커피를 줘야 내가 끌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을 끌고 올 수 있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여긴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장 스토리의 원인은 결국은 사람의 관계고, 내가 이걸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내가 고차원적인 기술이 필요한가? 지식이 필요한가? 내가 제품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어떤 사람을 따르면 그 사람이 정말 저 소주를 주스라 그래도 마셔요. 왜? 소주인 줄 알면서도 마십니다. 그 사람을 믿으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을 형성하는 단계까지 노력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쌓이면 굳이 그런 믿음을 계속 쌓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 스토리의 거창한 어떤 원인보다는 이 인간관계, 사람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과연 내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잘 파악해 보시고, 과연 구심점이 되는 행사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심점이 되는. 그 행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총력을.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그래야 그게 히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좀 할 줄 안다고, 내가 좀 뭐 안다고, 내가 좀 뭐 된다고.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합심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이건 그쪽에 계신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최근에 어마어마한 유니시티 기업의 박진희 리더가 떠났습니다, 회사를. 박진희가 떠날 때 단언했어요. 내가 떠나면 이 회사 90% 이상 떠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짜 회사를 떠났어요. 몇 프로 간지 아세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따르는 것 같지만, 좋아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올곧게 그 사람 마음을 다 가져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격을 키우라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인격이에요. 인격. 어려운 게 아니죠. 저 사람 착한 것 같아. 지나가다가 휴지 줍고 쓰레기통 넣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건 누가 봐도 인정하는 착한 행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인격만 키우면 되는 거예요. 대단한 엄한 인격이 아니라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인격을 만들어내면 되는 겁니다. 선택적인 인격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 관계 안에 답이 있고,
제가 보는 제니스앤 그룹은 그렇습니다. 자,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총력. 그게 어느 한 곳에 어떤 행사인지 어떤 일인지에 모든 걸 쏟아 부어야지만 결판이 나는 겁니다. 결판. 회사로 돌아와서 지사님 계시고 저 있는데 지사님이 이런 지시하고 저는 다른 지시하고 제 밑에 있는 누가 또 다른 지시해보세요. 그 부서원들이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감히 주제 넘게 좀 오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아까 우리 네트워크가 관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같이 얘기하고 공통된 주제로 소통하고 울고 웃고 그런 유일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고 넓고 깊게 생각하시면 분명히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뭔들 이해 못하고 나랑 좀 안 맞는다고 해서 그거 아니라고 내게 맞다고 그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부분들은 서로 소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게 굵직굵직한 원리를 변경해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안 할 겁니다. 힘들어 죽겠어요. 진이 빠져 죽겠네. 아무튼 행복한 사업 되시길 바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